실제로 교수님 한국에서 완전 미제 사건들이 비교적 드문 거 맞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먹고자들이 너무 많아.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다 찍어.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한국은 좀 유명해요, 그 수사팀.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걸 배워가지고 전파를 했어요. 살인 사건이 났는데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아이, 설마. 그럼 범인이 피를 먹은 거야. 목소리로 몽타주를 그려요. DNA가 나왔잖아요. DNA도 몽타주 그려요. 심지어 그래서 한국에서 체포된 사례는 강씨, 김씨, 권씨, 성씨가 나와요. 오 마이 아, 갓. 드라마 같아요. 그렇게 찾아요. 여기서 진짜 범죄하면 안 되겠다. 진짜. 안녕하세요. 국경 없는 클래스의 MC를 맡은 영국에서 온 피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제이입니다. 한국살이 7차입니다. 7차? 7년차. 7차? 어제 7차까지 갔어? 약간 정신이. 잘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남아공에서 온 진호슬라멧입니다. 한국 온 지는 이제 19년 정도 됐어요. 오! 베테랑. 네, 좀 오래됐어요. 어렸을 때 오신 거예요? 어렸을 때 있다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있고 다시 남아공 들어왔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왔다 갔다를 좀 했죠. 찐 한국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살이 3년차 일본 홋카이도에서 온 나나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근데 진짜 짧게 있고 한국말 진짜 잘하죠. 네, 대선배들. 국경 없는 클래스 진짜 어려운 내용 많이 나오는데 잘 배워가. 그리고 솔직히 가끔씩 약간 좀 이해 못해도 그냥 괜찮아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저도 그렇게 19년 살았습니다. 근데 진호 오늘 국경 없는 클래스는 첫 출연. 맞아요. 소감 부탁드립니다. 저 일단 에피소드를 좀 많이 봤어요. 오. 보고 너무 재밌어서 되게 기대가 큽니다. 그리고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경 없는 수다랑 조금 그렇죠. 분위기 다르게 뭐 배워가야 돼요. 아, 네, 너무 쇼 좋았어요. 있어요. 끝날 때. 통과 못하면 출연료 빵. 한국말 못하면 네. 너무 이제 근데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네. 전에 다들 뭐 한국 어느 정도 있었는데 처음 한국 왔을 때 어떠셨는지 기억이 나요? 인종 생각보다 다양성 없네. 아, 단일 민족이니까. 미국에 있다가 여기 와가지고 흑인 하나도 없다. Where my brothers at? 한 명도 없네. 이런 생각했고 그리고 또 제가 떠올리는 게 저 사실 휴스턴 출신인데 휴스턴이면 무조건 9시 지나면 집에 들어와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아니면 적어도 무조건 운전하고 있어야 돼요. 네. 근데 한국은 다들 너무 늦은 시간까지 밖에서 노는 거예요. 그냥 또 언제 집에 가지? 진짜 아무도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인데 늦게까지 노는 문화는 조금 있죠. 그 골목길들이 너무 많은데 뭐 문제 없네. 그렇죠. 사람들이 그냥 다 놀고. 지도 따라가는데 뭐 골목길 들어가라는 거예요. 아, 좀 수상했는데 미국인 Of 입장에서. course. 골목길이면 절대 안 되지. 나나세 어땠어요? 저도 처음에 유학을 왔었는데 네. 그때 부모님이 엄청 많이 걱정을 하신 거예요. 저도 사실 걱정이 좀 많았어요. 네. 왜냐면 해외는 좀 많이 무서운 곳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래서 스프레이? 챙겼어요? 맞아요. 소리 나는 거 부모님이랑 같이 샀어요. 아, 진짜? 준비하고 한국에 왔는데 이제 들고 다니지도 않아요. 먼지 쌓이겠어. 쓰면 안 되지. 혹시나 해서 들고 다니는 거는 아직까지 그쵸, 추천이죠. 맞아요, 어떻게 될지 맞아요. 모르니까. 우리 애들도 학교에서 그런 거 봤더라고요. 무슨 소리 나는 거 이렇게 땡기면 막 삐삐삐삐삐삐 쓸 일은 없지만 근데 혹시나. 우리 때는 없었는데. 아, 진짜 어릴 때 한국에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는 뭐 아이니까 크게 느낀 거 있었나요? 그렇죠. 저는 이제 6살 때 왔기 때문에 사실 크게 느껴지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강원도 원주를 제 두 번째 고향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그리고 원주 하면 그때는 좀 작았어요. 맞아요. 되게 조용하고. 그래서 딱히 치안이라는 게 뭔지를 좀 안 느껴졌어요. 근데 이제 다시 남아공에 중학교 때 돌아가고 나서 한국이랑은 좀 많이 다르다. 아, 진짜. 네, 좀 위험하게 느꼈나? 위험하게 느낀 것보다는 그냥 조심히 좀 다녀야 되겠다. 남아공은 아무래도 치안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특히 요하네스버그 같은 그런 도시들은 특히 조심을 좀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국에 돌아오니까 이제 그때 느껴졌죠. 와, 이게 치안 좋은 게 이거구나. 이거였던 거예요. 그냥 너무 프리하고 제이님이 얘기한 것처럼 안 자잖아요. 그냥 앉아. 특히 홍대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와, 한국 진짜 치안 최고다라고 느꼈어요. 그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안전해서 더 늦게까지 그냥 프리하게 노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점도 안전하니까. 있어요. 너무 안전하고 너무 편해요. 근데 사실 영국은 뭐 치안이 안 좋은 걸로 유명한 건 아니지만 총
총 같은 거 없으니까. 아 잠깐만. 워. 왜? 아니 총 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요? 저는 마트에서 파는 거 봤는데. 이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근데 최근 어떤 사건이 있었는데 영국에 조금 이슈가 된 거 대낮에 줄리 가게 창문 깨부시고 그냥 금 같은 거, 보석 같은 거 훔친 사건이 있어요. 그냥 옆에 카페도 있고 사람들이 찍고 있는데 계속 그냥 훔쳐가는 거예요. 진짜 잡힐 거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래서 조금 속상해요. 이제 제 고향 갈 때 저도 조금 느끼는 게 한국랑 치안 레벨이 다르다. 최고죠. 최고죠, 진짜로. 그래서 오늘 도대체 왜 한국은 안전한지, 이 안전한 나라에 살고 있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이런 걸 쉽게 알려주실 전문가 모셨습니다. 대한민국 1호 프로파일러 권일용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로파일러 권윤정입니다. 근데 한국말들을 너무 잘하셔서 너무 정말 신기하고요. 오늘 정말 재밌는 녹화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프로파일러는 뭐 흔한 직업 아니니까 정확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프로필을 하는 사람이라서 프로파일러예요. 네, 이게 프로필. 사건이 발생을 하면 도대체 범인이 어떤 사람일까를 프로필을 하는 사람들인데 네. 이제 공식 명칭은 네. 범죄 행동 분석이에요. 범죄 현장에 나타난 범죄자의 행동을 분석해서 심리 분석 또 뭐 이런 사회학적 분석을 통해서 이게 왜 발생을 했고 우리가 어떤 수사를 해야 되나. 예를 들면 아는 사이인가? 모르는 사이인가? 여기에 따라서 수사 방향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를 이제 결정해주는 수사를 지원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그 행동 분석이 핵심이고 그런 거 참 어려울 것 같은데. 근데 딱 같은 얘기 하려고 했어요. 되게 어려우신 일 그러면 하시네요. 심리 같은 것도 공부 많이 그래서 하셔야 이제 되는 심리학을 전공한 분들이에요. 다. 저도 그렇고. 와 진짜 재밌겠네요 오늘. 근데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에 아직도 범인을 못 잡은 그런 소름 돋는 미제 사건들이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있죠. 지금 근데 굉장히 오래된 사건들이에요. 조디악 킬러라고 해서 미국의 가장 유명한 사건인데 그거 아직도 미제 사건. 진짜. 이 조디악 킬러는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했는데 신문사의 범인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내요. 나를 잡아봐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영화도 나왔죠. 맞아요. 영화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과학으로 이제 해결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월이 너무 흐르다 보니까 네. 증거물이 이제 훼손돼 버리는 거죠. 아 진짜요? 그러면 잡을 확률이 시간 갈수록 더 떨어지죠. 근데 지금 같으면 종이나 이 조롱하는 편지를 보냈을 때 거기에 나타난 증거들을 지금의 과학으로는 찾는데 이때는 못 찾았다. 그다음에 잭 더 리퍼는 영국에서 되게 유명하죠. 그렇죠. 네, 잭 더 리퍼. 이거는 심지어 1800년대에 일어난 거였어요. 네. 근데 이게 여성들만 잔혹하게 연쇄살인한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 연쇄살인 사건은 본질은 이제 사회적 약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공격을 하는 범죄자지만 네. 절대 다수의 연쇄살인범이 성범죄예요. 진짜. 성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이 사건에 투입이 된다면 네. 살인 사건뿐만 아니라 인근에서 벌어진 성범죄 사건의 증거물들을 가지고 같이 연관해서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싶어요. 하나의 범죄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네. 절도, 성범죄, 또 방화범죄 네. 이런 연쇄성을 갖고 있는 범죄들 되게 비열하게 저질러요. 진짜. 그러면 더 큰 그림으로 보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이제 프로파일러 역할이에요. 진짜. 그것도 진짜 유명하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케이스들 영화 만드는 이유가 그만큼 재밌고 일반 사람들이 흥미진진하니까요. 그다음에 영국인들 중에 마들렌 맥켄이라는 아이가 되게 유명하죠. 이제 부모님들하고 여행을 갔는데 부모님들이 식당에 식사를 하고 있는 사이에 아이 혼자 3살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서 찾았는데 아이를 못 찾았죠. 이것도 몇십 년 전이고. 이게 2007년이니까 거의 20년 됐죠. 네. 그때도 포르투갈 가서 일어났던 일인데 영국 친구니까 뉴스에 계속 나오고 또 어느 날에 마들렌가 컸을 때 이렇게 생길 거니까 그런 포착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너무 소름 돋아요. 사실 영국은 오래전부터 아동범죄 예방이나 검거에 되게 특화돼 있어요. 진짜. 그래서 이런 아동이 실종되면 수사관들이 투입돼서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진짜. 근데 이제 여기는 외국이다 보니 현지에 있는 영국 수사관들이 투입이 못 된 거죠. 처음부터. 그래서 조금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일부러 그랬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막 이런 의심을 받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진짜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사건들 왜 미궁에 빠져 있는 건가요? 결국은 현장에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문제가 가장 커요. 현장. 그리고 이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은 사실 그 당시에 과학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다 보니까
증거를 수집해서 이걸 활용할 줄은 몰랐어요. 그 옛날에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목격자들이 있어요. 사건이 발생하면 발생 전에 본 사람도 있고 발생한 이후에 본 사람도 있는데 자기가 본 것이 실제 발생한 사건하고 관련성이 있는지를 모르니까 말을 안 해. 아, 그쵸. 그거 중요한 정보인지 모르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괜히 수사를 하는 경찰관들한테 필요 없는 정보를 주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닫아요, 그냥. 근데 그런 것들을 잘 찾아내는 형사가 미제 사건 해결을 잘해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찾아내는 것이 콜드케이스, 미제 사건을 수사하는 핵심이에요. 근데 실제로 교수님, 한국에서 방금 같은 그런 완전 미제 사건들이 좀 비교적 드문 거 맞아요? 하고 맞다면 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까 인사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밤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목격자들이 너무 많아요. 목격자가 받아서 진짜 안 자요. 그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사실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켜보고 오히려, 있고 네. 세미스턴 대학에 경찰 펄리스 칼리지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2달 있었는데 거기는 뭐 경찰인데도 거기 현직 경찰이 우리한테 너 밤에 나오지 마. 위험하니까 하고 사람 없으니까. 예, 위험하니까 니네 괜히 한국 경찰처럼 돌아다니면 안 돼. 막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경찰 컬리지 때요. 그런 문화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런 영향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런 말 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한국 사람들이 착해서. 근데 이거 진짜 착한가요?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제 범죄를 억제하는 요인들이 많다는 거죠. 사람들은 전 세계 사람이 다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누구나 욕심이 있고 뭐 남을 해치는 범죄가 일어나는데 이게 사회나 사람들이 서로를 보호하면서 얼마나 억제시키냐. 그래서 옛날에는 범죄 예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최초로 영국에서 범죄를 없앨 수는 없다. 그렇죠. 범죄를 억제하는 정책을 쓰자. 그게 더 현실적이다. 이런 말이 나온 거죠. 근데 한국 그냥 그 세팅 그 환경 자체가 약간 범죄 저지르기에 힘든 환경. 아 이게 이제 뭐냐면 CCTV가 너무 많고 자동차도 블랙박스 다 있고요. 그렇죠. 동선을 딱 잡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모두가 휴대폰을 갖고 다니면서 다 찍어.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길거리에서 물리적인 공격을 하는 거는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CCTV만 있는 게 아니고요. 지금 어떻게 이게 운영이 되냐면 지역 골목에 있는 CCTV를 관제센터에서 보고 있다가 인간이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게 있어요. 뭐 담을 넘는다든지 한 곳에 괜히 몰래 서 있다든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면 이게 CCTV 포착을 해요. AI가. AI. 오, 사람 안 봐도. 제이 찔렸어요. 나 혼자 있었는데 가끔 혼자서 막 이렇게 춤추고 있는데 그거 다 포착되겠다. 아니 그런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수사. 그래서 그걸 보고 경찰이 출동을 해요. 밤을 기웃거린다. 그럼 관제센터에서 경찰에 연락을 해요. 지금 어느 골목에 누가 계속 머물면서 남의 집을 들여다보고 있다. 근데 이렇게 이제 CCTV의 활용도가 높아지니까 줄어드는 거죠. 침입 범죄.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원인, 그런 환경 세팅 덕분에 진짜 안전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한국 와서 좀 놀랐던 한국의 치안 문화 중에 뭐가 있어요? 흔히 그거 제일 유명해잖아요. SNS에 카페에 가서 뭐 휴대폰, 그렇죠. 뭐 지갑 그냥 테이블에 놓고 예. 자리 맡기는 거. 미국에 그러면 안 되죠. 절대 안 되지. 아니 진짜로 그냥 잠깐이라도 화장실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물건 다 잃어버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사라져요. 없어지죠. 없어져요. 진짜로. 그래서 사실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적응 안 되는 거죠. 저는 적응됐어요. 이제 지갑도 두고 가지, 진짜. 핸드폰 두고 가지. 그게 무서워. 돌아갈 때 되면은 그게 문제가 되는 그 거야. 습관이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와. 맥락으로 주유했을 때도 차문 안 잠기고 그냥 뭐 그렇죠. 화장실 갔다 오고 맞네. 외국에 그러면 차 훔쳐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 차 두고 간다고요? 차 두고 화장실 갔다 오고 뭐 문도 열 수 있고 창문 열어 있는 상태 그럴 수 있어. 한국은. 시동도 반 켜져 있고. 충분히. 외국에 얼마나 심한지 알아? 주유하는데 반대쪽에서 슬금 이렇게 문 열어서 핸백을 훔쳐가. 그래서 문 이렇게 다 닫고 해야 되는 건데 한국은 너무 대단한 지. 이 얘기 진짜 처음 들어요. 와 너무 편하다. 이 생각 진짜 안 해봤어요. 근데 이거 가능한 거죠 한국에는. 그냥 한국에는 물건을 이렇게 그렇죠. 놓고. 지금 그게 왜냐면 이제 누구나 보고 있다는 생각도 하지만 계산을 하거나 이러면 나의 신상 정보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카드 계산을 한다든지 아니면 교통카드를 찍는다든지 예를 들면 여기서 도난 신고가 났어. 어느 카페에서 누가 이거 물건을 가져가잖아요.
있잖아요. 그러면 그 카페만 수사하는 게 아니고 앞뒤 시간에 이 사람이 오는 동선을 CCTV를 다 찾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어느 찾아보는 버스를 거예요? 탔는지 지하철 탔는지 이걸 다 찾는 거야. 그거 다 연결해서. 그러니까 그걸 연결해서 어디로 도망갔구나를 하면 교통카드 찍은 걸 보고 이름이 누구야 체포하러 가는 거죠. 주소도 나오잖아요. 주소도 나오고. 2년 전에 제 미국인 친구가 한국에 와서 뭐 여행 다니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실수로 자기 백 버스 정류장에서 두고 버스를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했지. 나 내 백 잃어버렸어. 어떡해. 근데 진짜 2주 뒤에 우리 되찾았어요. 우리 다른 경찰서에 맡겼는데. 맡겼는데. 근데 그거 다 어쨌든 찾게. 2주 동안 계속 찾는 거였어요. 미국이었으면 give up. 그렇죠. 그냥 포기해요. 그렇죠. 에이. 런던에도 CCTV 많은데 그렇게 찾진 않아요. 뭐 누구 훔쳐갔다. 그럼 네 잘못이고. 아니 왜 그거 두고 버스를 타?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렇게 신경을 써요 하나. 아 이게 그래서 한국 경찰 특이한 게 수사팀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살인사건 수사팀, 강력사건 수사팀 이렇게 있는데 소위 생활범죄 수사팀이라고 해서 휴대폰, 노트북 이런 거를 훔쳐가거나 잃어버렸을 때 찾아주는 수사팀이 따로 있어요. 오 진짜 아예 정해 있어요. 미국은 진짜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아서 못 찾는 거구나. 저도 한번 차를 집 앞에 댔는데 창문을 깨고 안에 있는 거를 훔쳐간 사건이 있었어요. 한국에? 남아공에.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경찰 신고를 하러 갔는데 몇 주 걸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 가니까 아니 근데 차를 왜 거기다 대가지고 그러니까 네 잘못이지. 내 집 앞인데 그래서 이런 거 들어보면은 되게 와 신기하다. 남원은 확실히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돈보다는 휴대폰이나 노트북은 내 사진, 추억, 뭐 연락처 이거 다 잃어버리니까 사실 돈보다 더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사를 열심히 하죠. 너무 감동이네요. 그런 것까지 신경 쓰시니까. 다른 뭐 치안 문화가 놀랬던 거 있어요? 한국에 있어요. 그건 어때요? 택배 많이 시켜요? 진짜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 있어요. 핸드폰을 이제 바꾸려고 연락이 왔어요. 진우님 혹시 핸드폰 바꾸실래요? 최신 거라고. 그래서 네 뭐 알겠습니다 하고 추가 비용 없으면은 뭐 오케이. 나중이라도 제가 들려서 핸드폰을 픽업할게요.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택배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퀵으로 보낸 줄 알았죠. 집문 앞에 보니까 박스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휴대폰인 거 알고 있고. 최신형 휴대폰 2개가 그 안에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뭐 보내도 어떤 공간에 그냥 놔둬요. 이렇게 보내는 맞아. 거. 근데 외국이면 그것도 훔쳐갈 생각이 클 건데 한국은 당연히 그냥 보관할 수 있고. 이것도 어떻게 가능하죠? 그런 것들이 사실은 법이 내게 아닌 경우에 손을 댔을 때 처벌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을 많이 하니까 굳이 그게 안에 뭐가 들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남의 것을 가져가가지고 뭐에 쓰겠냐 이제 이런 생각들인 거죠. 본질은 그걸 가져갔을 때 내가 큰 돈이 되겠느냐. 왜 이걸 또 되팔거나 뭐 쓰거나 이런 걸 할 때 잡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만큼 가치 없다. 그런 범죄. 근데 미국은 약간 그런 리스크 감당하는 사람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스크가 좀 덜하는 것 같고 왜냐면 잡힐 가능성이 덜 있으니까. 그러니까 잡힐 확률이 생각보다 낮으니까 괜찮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해서 아마존 가져가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만약에 훔쳐가도 쉽게 팔 수 있는 곳들이 있잖아요. 쉽게 사는 곳들이. 근데 한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없어요. 네. 사실 팔려고 하다가 의심돼서 잡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요즘에 이제 중고물품 거래 많이 하잖아요. 경찰이 다 주시하고 있어. 아 진짜 그 플랫폼도. 만약에 여기서 고가의 자전거가 없어졌다. 그럼 그 자전거를 찾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범인이 이걸 쓴다는 게 아니고 네. 당연히 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체포하는 거죠. 그만 팔아. 그래서 물건 살 때 여러분들 그 너무 지나치게 싸다든지 전혀 이 고가의 물건을 팔 정도의 나이가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면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작물 취득이 죄가 돼요. 아 취득도 죄예요. 작물 취득이 죄가 되는데 제가 사는 물론 이제 모르고 하면 네. 이제 뭐 크게 처벌받지는 않지만 네. 남의 물건 훔친 거를 내가 산 꼴이 되니까 이걸 어차피 다시 반납해야 돼. 맞아요. 그리고 내 돈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범인이 다 써버리고 나면 나중에 재판을 해서 받아야 되니까. 그것도 오래
오래 걸리잖아요. 진짜 엄청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치안이 원래 옛날 한국부터 그랬어요?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각 나라에 제가 범죄를 연구를 해보면 보통 2010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범죄 양상이 좀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CCTV 뭐 이런 이 전자 문서들 휴대폰으로 뭐 결제하고 카드 쓰고 이런 것들이 별로 없으니까 침입 범죄라든지 길거리에서 막 사람을 공격하고 돈을 뺏어간다든지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취객 대상으로 막 지갑 뺏어가는 사건들이 있었는데 2010년을 넘어가면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이 변한 게 지금 여러분들 지갑 갖고 계세요? 네. 없어요. 저는 안 갖고 지갑 다녀요. 없는 분 더 많고 네, 그냥 휴대폰 다 있고. 지갑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밤에 강도들이 지갑을 뺏어갔는데 돈이 없어. 카드밖에 없어. 카드를 쓰다가 맨날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범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심리적 그러니까 가스라이팅, 보이스피싱 이런 범죄로 변화되는 거죠.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래서, 하고 예, 사람들 약간 습관, 현금 안 갖고 다니. 돈 보내는 것을 유도하는 범죄로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닌 게 한국의 그 강력 범죄 검거율이 무려 80% 넘는다고 하는데 이거 맞아요? 강력범죄 검거율이요. 일단 통계를 보면 10만 명당 한국이 0.5명? 한 명이 안 돼요. 네. 이게 왜 0.5명이 나왔냐면 사람이 반으로 자를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전 세계 살인율은 총 인구수분의 사건 발생 곱하기 10만 명을 기준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소수점 이하가 나오는 건데 근데 이게 이제 물론 검거율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일단은 신고를 하게 되면 한국 경찰이 제일 우선시하는 게 뭐냐면 출동 시간이에요. 빨라야 돼요? 그러니까 3분 이내 도착해요. 그렇게 빨리요? 어떻게 가능해요? 차가 밀리잖아요, 순찰차가. 그러면 오토바이가 가. 지구대를 보면 오토바이로 순찰하는 팀이 있고 차로 순찰하는 팀이 다 달라요. 하고 다 있어요. 어디 가든. 네, 그래서 이제 광역이라고 해서 홍대 같은 데 계시다 보면 이제 밤에 막 이제 취객들이 있잖아 또 취객들이 술 취해가지고 제이가 대표적이에요. 취하면서 안 마십니다. 그렇게 막 여러 명이서 막 집단으로 막 싸움이 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인근에 있는 경찰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광역 지구대라고 해서 대응하는 속도가 빠르니까 이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CCTV나 블랙박스를 제공하는 분들이 많아요. 본인이 그냥 시민인데. 내 차가 거기 있었던 것 같은데 보니까 찍혔어요 하면서 제보를 많이 해요. 그럼 그거 진짜 큰 도움이 네, 되는 큰 거죠. 도움이 되죠. 그럼 그런 식으로 했을 때뭐 혜택이라도 있나요? 아니면 좋은 국민 되기 위해서 그냥 하는 행동이 아니 이제 뭐 표창장 같은 거 주기도 하고 나 그런 거 좋아하는데. 강력 사건 막 살인 사건인 경우에는 상금을 주기도 해요. 오, 진짜. 그리고 이제 에피소드가 정말 웃긴 게 뭐냐면 80세 된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자기 손자의 학비를 주려고 은행에서 현금으로 1,000만 원을 찾은 거예요. 그 500만 원짜리 두 묶음으로. 네. 근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머니에 넣고 가다가 네. 이걸 길거리에 흘리신 거예요. 아이고.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이걸 주워가지고 아줌마들이 이걸 가져갔어요. 아이고. 집에. 네. 근데 경찰이 1시간도 안 내서 잡았어요. 오. CCTV로. 길거리에서 뭘 주워가는 것도 다 잡히니까. 그렇죠. CCTV 이런 효과들이. 대단하다 진짜. 구멍이 없어. 진짜 대단. 근데 각자 나라들은 그렇게 신고하면 얼마나 빨리 와요? 3분은 진짜 놀랐어요. 미국은 땅이 넓으니까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미국이랑 한국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한국은 지구대에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저기. 지구대 그리고 경찰서 두 가지 다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은 경찰서만 맞아요, 있는 것 맞아요, 같고 맞아요. 그래서 그 대응 속도가 좀 느린 편인 것 같고 곳곳에 없으니까. 또 어떤 지역 사냐에 따라서 지원도 다를 거 아니에요. 가난한 지역 사는 분들은 항상 얘기하는 게 경찰 진짜 안 와. 진짜 진짜 신고해도. 안 와. 그래서 우리 알아서 지키는 거예요. 지켜야 돼. 이런 마인드셋 있어요. 하고 또 느린 이유 중에 하나 도넛 너무 많이 먹으러 갔다. 그러니까 당 너무 많이 한꺼번에 먹으면 졸려지잖아. 그런 이미지 너무 강하게 있잖아요. 내가 오스틴에도 있었거든요. 왔어. 네, 오스틴에 이제 콜드케이스 팀을 갔는데 네. 정말 아침에 출근하면 도넛이 진짜요? 진짜로? 그 실제 상황. 그래서 그냥 조크인 줄 알았는데. 영화에서 문화 그래 들었어. 그래서 별명이 도넛이야. 진짜요? 경찰 별명이 도넛이에요. 거봐요, 농담 아니에요. 우리나라 경찰 뭐 하는 겁니까?
일본은 어때요? 일본도 한국이랑 그러니까 제도는 좀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 X에서 예전에 좀 화제가 되고 일본 사람들이 좀 한국을 부러워했던 게 전자발찌 그 제도가 일본에 아예 없으니까 진짜? 네. 투입시켜야 되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그게 없는 이유가 있어요? 프라이버시? 개인 네. 저도 오늘 아침에 BBC 봤는데 대한민국에 뭐 앱이랑 연결해서 이제 그 스토커들 어디 있는지 네. 그거 너무 화제됐어요. 지금 네. 영국에서 아, 한국 그래요? 기술이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런 거에 있어서. 근데 다른 나라들 CCTV는 어떻게 돼 있어요? 한국만큼 많이 있나요? 네, 왜냐면 진짜. 저희는 그 블랙박스도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블랙박스가 불빛이 하나씩 있잖아요. 아, 그쵸. 녹화하고 있다는. 남아공에선 아쉽게도 그런 걸 보면 훔치려고 그 블랙박스 자체를. 자체를 훔치려고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차 안에다가 아무것도 없는 게 오히려 나아요. 근데 이제 집에서는 CCTV가 많아요. 그집 강도가 바깥. 좀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잘 사는 동네들이 오히려 더 많아요. 미국은 어때요? CCTV? 사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거짓말처럼 들릴 것 같은데 일단 블랙박스라는 게 한국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근데 요즘 점점 사람들이 카캠 많이 쓰기 시작했는데 근데 아직까지 약간 선택지처럼 여기는 것 같고 한국은 제가 봤을 때 무조건 다 있어요. 그리고 CCTV도 한국은 곳곳에 있는 반면에 미국은 진짜 많이 없고 다운타운 약간 시내 이런 데 가면은 있겠지만 도시 바깥 CCTV 이런 거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일본은 어때요? 한국까지는 절대 아니죠. 있긴 한데 안 보이는 곳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한국은 이렇게 CCTV가 많아진 계기 아니면 이유가 뭐? 이게 좀 논란이 많이 있었죠. 왜냐하면 정말 다른 나라들처럼 너무 내가 사생활이 없다라고 했는데 심지어 10분 동안 걸어가면 200번을 찍힌다는 거예요. 200번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지금도 좀 갑자기 좀 지금 카메라 맞네요. 여기가 뭡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문제는 이 CCTV를 저장해 놓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개인 정보를 추적하는 게 아니라 범죄나 안전을 위한 것으로만 쓰는 이런 기준들을 꼼꼼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부로 막 사람을 따라가거나 CCTV가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경찰들이 CCTV를 갖고 수사를 할 때도 다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법에 의해서 하는 거지. 네. 경찰이라고 와서 막 CCTV 막 가져와가지고 오는 건 불법이에요. 더군다나 건물 같은 데 가면 어떤 이유로 CCTV 촬영 중입니다라고 써서 붙여놓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제 내가 촬영되고 있구나를 동의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난 그래서 CCTV 촬영에 나는 안 들어갈 거야. 안 하는 거지. 그만큼 이제 공개하고 제재를 잘 하고 이제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좋은 거야 오히려. CCTV 얼마나 중요한데 근데 사람들이 자꾸 주장하는 게 개인 프라이버시 근데 아니 프라이버시라는 게 사라져요 죽으면. 근데 그거는 사실 뭐 개인의 자유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영국이 유일하게 세계에서 자발적으로 자기 DNA를 제공하는 나라예요. 근데 사실 DNA를 제공해라 그러면 아직까지 한국도 왜 내 DNA를 국가에서 그렇게까지. 수집해? 그렇죠. 짐은 어차피 다 하는데. 맞아요. 근데 사실 범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DNA는 대형 재난이 나요. 이럴 때 나를 찾는 방법이 DNA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 네. 긍정적으로. 오픈 마인드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진짜 놀라운 이야기 들었는데 이 정도로 잘 잡는 한국의 기술력이 이제 해외로 외국의 미제 사건을 도움 준다고 했는데 이거 사실이에요? 과학 수사가 한국이 시작된 것이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과학수사가 있긴 있었지만 수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이게 전문화되기 시작을 해서 한국의 범죄가 줄어든 이유 중에 하나도 경찰이 증거물도 찾아야 되고 수사도 해야 되고 근데 이걸 세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CSI 요원을 전문화시켜가지고 증거와 DNA를 다 찾아서 수사를 한 팀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라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과학수사가 발전했는데 해외에서 뭐 쓰나미 사건 같은 거 나잖아요. 대형 재난. 네. 막 이런 게 나면 여러 나라에서 막 관광객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 관광객들을 빨리 가서 찾아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각 CSI들이 모여드는데
그때 인도 쓰나미 나왔을 때 이게 물에 오래 있으니까 사람들이 지문이 막 불어가지고 쉽게 채취가 안 돼요. 근데 한국 경찰 CSI 요원이 드라이기로 이걸 건조시키는 시간을 연구를 한 거예요. 말리는 시간. 그래갖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에서 일주일에 자기 자국민 1명 찾는데 우리나라 하루에 막 10명씩 찾는 거예요. 오 진짜. 지문이 막 나오니까. 그것 때문에 드라이기. 해가지고 지문을 채취해서 한국으로 보내면 한국에서 신원 확인해갖고 막 보내니까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많이 찾는 걸 보고 이제 다른 나라에서 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FBI 요원들이 이걸 배워가지고 전파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나라들 배워가고. 그다음에 이제 뭐 예를 들면 과학 수사가 발전하지 않았던 나라들은 한국 경찰 가가지고 전수를 해요. 오. 그래서 지금 오늘 녹화 기준으로 경찰청에 요원 8명이 페루 가서 한 달 동안 전수하고 오늘 귀국한 날이에요. 이렇게 이제 외국 다니면서 공유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럼 한국은 좀 유명해요. 그 수사팀. 왜 CSI 팀이 왜 유명하냐면 전문화되어 가지고 저는 이제 프로파일러니까 이제 심리학이나 범죄학을 전공을 했는데 화재 CSIO는 다 물리학 석사 박사가 있어요. 해당 분야의 공부들을 많이 하니까 전문화가 돼서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그 몽골의 케이스도 있지 않았어요? 몽골 홉스콜이라는 곳에서 이제 소녀 살인 사건이 났는데 네. 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이제 남아 있었거든요. 6년 동안. 그런데 2018년도 발생을 했는데 2024년도에 해결이 됐어요. 이때 이제 국가수에서 코이카를 통해서 DNA 분석하는 기법을 전수를 해줬거든요. 몽골 쪽으로.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사건이냐면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13살 소녀가 양치기였었는데 실종됐어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수색을 했는데 흔적도 못 찾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근데 용의자가 성범죄 용의자가 인근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증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제로 묻혀져 있었는데 이 소녀의 시신인지는 확인이 안 됐지만 두개골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확인을 가족들하고 해보니까 실종된 소녀가 맞았던 거죠. 거기에서 범인의 DNA가 나와가지고 이걸 분석을 해서 이제 체포된 사건인데 한국 같은 경우는 DNA 분석이 예전에는 한 이틀, 3일씩 걸렸거든요. 근데 지금은 긴급으로 하면 6시간 미만이에요. 역시 빨리빨리 돼요. DNA만 찾으면 범인이 도망가기도 전에 잡는 거예요. 진짜 빠르네요. 근데 이런 과학 수사가 특히 흥미로운 건 그 곤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산에서 시신이 발견되면 네. 이거 언제 여기에 지금 시신이 나타났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곤충이 있어요. 파리 뭐 이런 곤충들이 알을 낳잖아요. 네. 근데 이 알은 어떤 곤충이든 알의 성장 주기가 다 연구되어 있어요. 오 마이 갓. 그걸 가지고 이게 며칠 된 거야. 그런 것까지 분석. 그러면 생물학도 잘 알아야 되고. 진짜 대단한 범이네요. 진짜.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났는데 모기가 날아다니는 거야. 아이 설마. 현장에 그걸 잡았어. 그럼 범인이 피를 먹은 거야. 운이 얼마나 안 좋아요. 그 진짜. 그 피를 분석해서 잡은 거예요. 맞아요. 오 마이 갓. 드라마 같아요. 모기? 근데 그거 뭐이 잡을 생각도 되게 대단한데. 그러니까 이제 DNA가 그만큼 발전한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이런 거 있어요. 쌍둥이가 DNA가 같을까요? 틀릴까요? 같을게요. 같을게요.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요? 다른 사람인데? 같은 걸로 알고 같이 있는데. 똑같이 생긴 쌍둥이 있잖아요. 그거는 복제 아니에요? 일란성은 네. 거의 99%. 근데 지금은 너무 DNA가 발전을 해서 미세하게 다른 걸 찾는 거예요. 진짜요? 와. 그렇게 이제 DNA가 자꾸 발전을 해 나가는 거예요. 신기해.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하면 네. 그 범인들이 그럼 조심하라고 범인한테 알려주는 거야?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범죄자들도 도망갈 때 이제 옷도 준비해. 갈아입을 갈아입고 네. 신발도 갈아입고 다 하는데 그걸 찾아내요 AI가. 진짜요? CCTV AI가. 왜냐 걸음걸이를 바꿀 순 없어. 보폭이 달라요. 그걸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AI가. 그래서 보행 분석이라는 게 있어요, CSI에. 그리고 걸음걸이 다르지. 그 다음에 키를 딱 맞춰요. 어떻게 맞출까요? 신발을 그 CCTV로 보면 되게 멀리 보이잖아요. 네네. 그 인근에 있는 자동차나 물건들 오 마이 갓. 하고 비교해서. 똑같이 비교하는 거야. 그렇게 찾아요. 여기서 진짜 범죄하면 안 되겠다. 진짜 정말 웃긴 건 목소리로 몽타주를 그려요. 목소리를 통한 몽타주 어떻게 가능해요? 사람마다 이 구조가 달라서
말하는 성대의 울림 소리를 데이터를 만들어서 목소리만 가지고 몽타주를 그려요. 대략적으로 나와요. 그 다음에 DNA가 나왔잖아요. DNA도 몽타주 그려요. DNA를 통해서 외모까지. 어떤 질병을 갖고 있고 어떤 인종이고 심지어 그래서 한국에서 체포된 사례는 성씨가 나와요. 성씨? DNA를 강씨, 김씨, 권씨, 성씨가 나와요. 진짜. 왜? 그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범죄는 그냥 하면 안 돼. 경찰이 가서 이렇게 잡아온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은 과학적인 단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이런 거 들으니까 한국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치안이 좋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데? 더 범죄 질르면 안 되고 왜 저쪽으로 봤어? 아니 약간 뭔가 걸린 것 같아요. 지금 범죄 패닉, 지르면 안 된다는 패닉에 얘기했을 때 걸린 것 저쪽으로 같아요. 어떠셨어요 오늘요? 왜 한국에서 무인 아이스크림점들이 많은지 이제 알겠어요. 이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일본어 치안이 좋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비슷할 줄 알았는데 좀 결이 다르다고 느낀 게 한국은 물리적으로 예방하는 그 시스템이 완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오늘 배운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까 피터 씨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많이 배워갈 거라고 했는데 이 정도로 배울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들이 남원에서도 썼으면 너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은 다른 나라들도 한국의 기술을 배워가고 있는 자체가 세상이 점점 안전해진다고 좀 느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남아공랑 약간 교류하면 좋겠네요. 너무 좋죠. 아니 가서 교류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요. 남아공도. 네, 네. 혹시 토국사 필요하면은 나이지리아 좀 와주세요. 나이지리아 제가 수사연수원에 있을 때 나이지리아 분들도 경찰이 와가지고 코이카에서 그때 거의 한 달 동안 배워가지고 아 진짜요? 와. 그래서 나보고 인사하라 그래서 디바 나이지리아 내가 나이지리아 좋았어요. 나이지리아, let's 그러면 교수님 오늘 말씀하신 내용 한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아니면 요약한다면 범죄는 저지르지 마라 잡힌다. 보는 범죄자들 지금 다 떨고 있어요. 오늘 너무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다음에 또 흥미진진한 네. 내용으로 나와주세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